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절차인 이주 및 철거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 절차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만남은 그 8번째 시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주 및 철거 중 이주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정리한 동영상의 제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여서 검색창에 이주를 쳐 넣으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동영상 자료들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단계별 추진 절차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계는 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 절차는 14개 추진 절차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들은 지난 만남에서 분양 신청 및 관리 처분 계획 및 인가에 관하여 정리를 하였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만남에서는 그 10번째 추진 절차인 이주 및 철거에 관하여 정리할 텐데요. 이 중 이주에 관하여서는 이미 여러 차례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리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에서는 철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만남에서는 철거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를 해나갈 텐데요. 이번 만남에서도 그 철거 관련 절차와 법령 규정에 관하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법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고 나머지 하나가 건축물관리법입니다. 그럼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화면에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2개 화면으로 나누어 정리해 두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 화면의 내용부터 간략하게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9항에 철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말이죠,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거 공사에는 말이죠, 성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성면조사 해체 제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제29조 제9항은요, 2023년 12월 26일 개정되어 2024년 6월 27일 시행될 법률에서는 제11항으로 옮겨갔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네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제가 정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2조에도 바로 철거에 관련된 규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항 제13호입니다. 제1항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말이죠. 정비 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그중 제13호 확인해 보면 말입니다. 그 밖에 사업 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47조입니다. 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9조입니다. 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9조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7조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2항 제14호입니다. 기존 주택의 철거 계획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성면을 함유한 건축 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 계획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때요? 전부 다 연계되어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죠.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철거 관련 내용 추가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드렸던 대로 철거 관련 절차와 법령 규정에 관련된 두 번째 화면,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련된 두 번째 화면 내용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건축물 등의 사용 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에 관한 규정 제2항 및 제3항입니다. 먼저 제2항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말이죠. 관리처분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대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만 건축물 관리법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음 화면 이후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81조 제3항의 내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말이죠.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은 편의상 일부 생략하였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규정으로는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2조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1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말이죠. 이때 말하는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제81조 여기에 제시되어 있죠. 제3항 여기에 제시되어 있죠. 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 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 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예,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고드렸던 대로 이제부터 건축물 관리법 관련 규정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화면으로 나누어 정리해 두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첫 번째 조가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입니다. 한 화면에 제30조를 모두 다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서 2개 화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데요. 그중 첫 번째 화면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관리자가 말이죠.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조금 살을 붙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말이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부산광역시의 경우에서는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경미한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만 다음 각호 3가지 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21조입니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만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내용들은 혼자서라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추가적인 설명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이후의 내용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관련 내용 2번째 화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부터 제9항까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중 제4항부터 제9항까지는 편의상 생략하고요. 제2항과 제3항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요. 조금 살을 붙이면서 이어갈게요. 부분 단서에 규정된 신고가 아니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총 3가지 호가 제시되어 있고요. 혼자서라도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만 확인 결과 부산 남구에는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 두고 제3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리하였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해체 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는 자주 들을 수 있으니까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2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 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요, 마음대로 착수할 수는 없고 말이죠. 조금 살을 붙여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령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제12조의 2입니다. 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30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아까 단서 보았죠? 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2항입니다. 허가권자는 말이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3항 허가권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건축물 관리법에 규정된 철거 관련 규정 마지막의 내용을 정리한 화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법 관련 규정 네 번째 화면입니다. 이것이 이번 만남에서 정리할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제30조의 3부터 제33조까지 특별히 신경 쓸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의 제목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부터 하고 말이죠. 제30조의 3입니다.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제30조의 4 현장 점검에 관하여 규정해 두고 있고요. 제31조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제31조 2 해체 공사 감리자 등의 교육, 제32조 해체 공사 감리자의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는요, 해체 공사 감리자 관련 규정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32조의 2는 해체 작업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는 건축물 해체 공사 완료 신고에 관하여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여서 해체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는 건축물의 멸실 신고를 하여야 할 텐데요. 이는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항부터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는 말이죠,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예,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가 이어져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을 전면 해체하고 제33조에 따른 바로 이것이죠. 건축물 해체 공사 완료 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은요. 국토교통부령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제17조입니다. 어로 정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